알람이 띵띵띵 계속 울리는 와. 거야. 그럼 하루에 일은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저는 한 4시간? 순수익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대기업 월급 정도 벌지 않을까 싶은 생각?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콘이랑 다른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네. 나이가 되게 어린 걸로 아는데. 네. 이제 안 어린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어린 거죠. 엄청 어린 거죠. 22살이요. 22살이고 네. 18살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할 수 있었는지랑 하게 된 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쇼핑몰을 크게 시작한 게 아니라 쬐끄맣게 블로그 마켓을 시작하다가 경진대회 나가게 돼서 쇼핑몰을 오픈하게 된 케이스여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단계별로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작이 18살이었던 거고 제가 일단 페이스북 같은 거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한참 페이북 스타 막 그런 거 알죠? 페이북 스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페이스북 되게 열심히 했어가지고 거기에서 팔로워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올드미키라는 쇼핑몰에서 약간 MD 겸 피팅 모델 같은 걸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전반적인 거를 좀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블로그 마켓을 오픈하게 된 거죠. 가방 만들었는데 가방이 대박이 난 거예요. 가방이요? 가방. 백팩이요? 크로스백이었는데 크로스백. 에코 크로스백이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마케팅했냐면 페이스북에다가 고등학생의 가방 제작기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제가 제작한 과정을 이렇게 쫙 찍고 일기처럼 남겼어요. 근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되게 대단하다, 나도 사고 싶다 해가지고 학교 있을 시간에 오픈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했는데 알람이 띵띵띵 계속 울리는 와. 거야. 그래서 화장실로 달려가가지고 뭐지? 이랬는데 입금이랑 그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라라 이러면서요? 네. 와. 화장실에서 학교 화장실에서 뭐지 이거 뭐지 내 핸드폰 잘못됐나 이랬는데 그게 한 몇 분 만에 품절이 된 거예요. 준비했던 한 200개인가 수량이 200개가 몇 분 만에. 그렇죠. 그랬는데 스타일쉐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네들에 입점할 수 있냐고. 네네. 그 MD님이랑 아직 친하게 지냈는데 기회를 주신 거죠. 어쨌든 그죠. 체리콘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그래서 입점할 수 있겠냐 연락이 와가지고 급하게 서류 준비해서 입점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경진대회 나가가지고 쇼핑몰을 만들고 쇼핑몰 만드니까 이제 자리가 잡혔잖아요. 또 스타일쉐어 말고 다른 플랫폼에도 입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가방을 만들어서 이제 그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 개인 계정으로 올린 건지 아니면은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개인 계정을 많이 활용했어요. 그러면은 애초에 기반이 조금 열심히 SNS를 활동을 하면서. 그렇긴 그렇죠. 그때는 네. 메가 페이북스타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마이크로 페이북스타처럼 됐었던 거예요. 그때 고등학교 때 네네.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그래도 기반이 있었으니까 제가 글을 올려서 사람들이 공유해주고 그랬던 거지. 제가 만약에 뭐 아예 없었으면은 공유 같은 게 잘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다르긴 많이 하죠. 드리거든요. 먼저 자기가 유명해져야 되는 네.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매출이. 저희가 되게 격차가 커가지고 네. 그래도 순수익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대기업 월급 정도 벌지 않을까 싶은 생각? 300에서 그래도 많이 벌면은 한 600 정도 버는 것 같아요. 매출은 그러면은 한 2천 될 것 같은데. 네. 그 맨 처음에 시작한 게 가방인 제품이잖아요. 네. 200개를 만드는데 그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거는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신 건지. 아니요. 제가 오. 말씀드렸듯이 그 피팅 모델 알바 했었다 했잖아요. 그 돈 모아가지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현재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또 따로 있나요? 뭐 돈을 내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아니요. 약간 틈새 시장, 약간 좀 액세서리, 머리핀 아니면은 뭐 약간 뭐 타투 스티커라든지 굉장히 틈새 시장 있잖아요. 저희는 약간 10대 타깃이거든요. 그래서 10대 애들이 좋아하는 틈새 시장 노려가지고 뭐 필통이라던가 파우치 이런 틈새 시장 같은 거를 많이 노려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은. 옷도 팔지만 필통이나 아니면 뭐 파우치 어떻게 그런 게 보면은. 터지죠. 물론 잘 터진 후드티도 있긴 있지만은 생각보다 계획보다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왜냐면 의류는 네. 처음에 제작해야 되는 수량도 많고 재고 부담도 많거든요. 필통 이런 액세서리도 스타일쉐어나 편집몰에 같이 입점을. 그쵸. 저희는 그래도 느낌을 하나로 가려고 유저히 하고 있거든요. 컨셉을 항상 맞춰서. 그쵸. 귀여운 걸 무조건 베이스로. 거기에 맞지 않는 거는 나는 아무리 안 한다. 하고 싶어도 잘 안 하죠. 앵간하면 요즘 레터링 팁 내기만 하면 그냥 잘 팔리는 것 같은데 낼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브랜드를 망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욕심을 버리고 그냥 우리 잘하는 거 귀여운 걸로 그냥 계속 유지하자 싶어서 무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거가 지금은. 진짜 좋은 것 같은데요. 내 브랜드 컨셉에 맞는 것만 아무리 욕심 있고 요새 잘 나가는 게 그쵸.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컨셉에 맞게만 계속 맞아요. 진행해서 지금 이만큼까지 키우신 거고 네. 그러면은 한 가지 조금 뭐든 상관이 없이 뭐 제작이든 마케팅이든 뭐 SNS를 키우는 방법이든 내 브랜드를 키우기 위한 팁. 이거 보시는 분들도 자기가 디자인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디자인에 진짜 재능이 있는 건지 아니면 판매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그거를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장점을 장점을 잘 살려서 파악해야죠. 네. 그걸 자기가 브랜드. 디자인을 좋아하면 디자인 브랜드로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자기가 디자인이 아니라 뭐 셀렉하는 거를 잘한다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소싱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거고. 지금 그 체리콘이라는 브랜드 안에서도 실제로 제작도 있고 소싱도 있고 소싱도 있어요. 이렇게 적당히 오. 섞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런 데 많아요. 제작만으로 100% 하긴 어려워요. 솔직히 작은 브랜드가. 그쵸? 왜냐면 품목도 적고 그냥 자기 브랜드 무드에 맞으면은 적당히 너무 보세 같지 않으면 적당히 섞어서 파는 것도 자기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궁금했던 점인데 이거는 보세랑 섞어서 팔거나 아니면 보세를 소싱해서 파는 쇼핑몰을 입점을 안 시켜주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요즘은 베스트 순위를 들어가 보면 저 무신사는 잘 모르겠고 일단 제가 입점해 있는 플랫폼 스타일처를 보면은 딱 보면 보이잖아요. 저희는 네네네. 많이 했으니까 이건 보세인데 얘네 동대는 택가리 한다. 이거 되게 많아요. 그럼 솔직히 저는 택가리 같은 거는 진짜 추천 안 드리는데 네. 이런 자파류나 그냥 무지티 같은 거는 그냥 저희가 당당하게 밝고 저희가 셀렉한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럼 일단 스타일 쉐어는 그렇게 병행이 가능한 거네요. 그쵸, 되게 오. 많아요. 베스트 순위 들어가면 다 보셔야 된다요? 이건 또 잘 몰랐네요. 무신사 기준으로 항상 말씀드렸는데 무신사는 그게 안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무신사는 안 되죠. 나는 무조건 디자인 브랜드가 될 거야 라는 욕심은 그냥 한 스푼 버리시고 왜냐면 힘들잖아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솔직히 팩폭을 네네. 하자면 맞죠. 네. 자기가 잘하는 걸 잘 찾고 저처럼 이렇게 셀렉해서 판매하는 것도 자기만의 길 아닐까요? 그럼 혹시 스타일 쉐어 말고 딴 데도 입점돼 있는 데가 있나요? 저희는 좀 귀여운 느낌 묻으니까 10x10 1300K 그리고 저희 작사물 있으니까 지그재그도 있고 지그재그도 그- 입점이 돼요? 그쵸. 왜냐면 와. 저희는 쇼핑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이 애매해요. 저희는 브랜드를 하기도 애매하고 쇼핑몰을 하기도 애매한 그 중간 사이에 딱 걸쳐져 있거든요. 제작사품이랑 이런 거 섞여서. 조용히 합하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되는 거네요. 그쵸. 자사물이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데는 에이블리. 에이블리 엄청 핫하더라고요. 그쵸. 하루에는 그럼 개수로는 몇 제품이나 이렇게 나가나요? 한 300개. 300개씩이요? 네. 제가 현타 왔어요. 300개가 나간다고요? 아니, 저 얼마 안 남아요. 왜냐면 에이블리는 무료 배송에 네. 저희 물건 단가가 10,000원이 안 넘는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택배비 빠지면은 없어요. 그래도 0이에요. 그리고 하나 또 이제 궁금한 의견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린 나이에 네. 여기까지 오시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단단하게 이제 오신 거잖아요. 네. 이제 막 사업을 한다 아니면 의류 브랜드를 한다 쇼핑몰을 한다 했을 때 네. 이게 누구나 할 수 있을까라는 의견에 있어서 어떤 의견이에요?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죠. 요즘은 특히 더 진입장벽이 낮아졌잖아요. 네네. 정보도 되게 많고 네. 타링 뭐 그런 네네. 프로그램에 강의도 많고 네네. 저도 가끔씩 들어보고 하긴 하거든요. 며칠 전 제가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왜냐면 거기서 알바를 해보던가 거기서 일을 해보지 않는 이상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 길이 없었잖아요. 맞죠, 그때는. 맞죠. 근데 요즘은 솔직히 유튜브 검색만 해봐도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분 되게 많고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자기 능력인 거죠. 돈을 버는 관점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돈을 버는? 이거를 정말 열심히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쵸? 저도 왜냐면 제가 산 증인이고 낚싯대를 여러 개 해놓으면은 한 가지는 걸린다. 그러니까 옷 같은 것도 디자인을 한 가지에서 한 가지 내는 것보다 5가지에서 5가지 내는 게 성공할 확률이 높잖아요. 계속- 그러면 한 개 만드는 것보다 5개 만들려면은 자기가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맞아요.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낚싯대를 많이 던진 거고. 그러니까 한 개는 걸리겠죠. 그럼 하루에 일은 얼마나 많이 해요? 시간이? 택배 작업 포함해서? 네.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저는 한 4시간? 4시간도 안 하나? 근데 이런 게 바로 디지털 노마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좀 말씀하시는 게 저는 해외에 가서도 그냥 노트북 가져가서 맞죠. 일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야말로 진짜 디지털 노마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처음에 쇼핑몰을 체리콘 오픈했을 때는 맨날 밤새고 학교에서 자고 진짜 그때는
한 3시간도 안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 한 3일 동안 샌 적도 있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땐 열정이 넘치잖아요. 초반에 세팅 기간이. 초반에 세팅이 진짜 힘들어요. 초반 세팅 기간이 지나서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면 저처럼 일 많이 안 해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해서 그냥 실패하더라도 그냥 다시 공부해서 하면 되잖아요. 어리거나 나이 또래거나 하면은 그냥 해. 그냥 망해도 괜찮잖아. 그냥 망하면 어차피 자소서 한 줄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냥 해. 맨날 이러거든요. 그냥 망설일 시간에 해. 그러면은 성공해. 이러거든요. 부자랑 하는 사람의 차이는 시도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다라는 그 명언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추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하고 싶으면 해야죠. 그렇게 말해서 시작한 친구가 있어요? 아니요, 없지 않아요? 없어요. 맞죠? 백날 얘기해도 할 사람만 하더라고요. 할 사람만 하고 할 사람은 하라고 말 안 해도 이미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초기 시작하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를 하자면 어떤 말씀을? 자기가 진짜 잘하는 거랑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잘 파악하시고 노선을 잘 정하셔가지고 일단 하시면 거기서 길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